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맑은 하늘 사이로 기온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나연 아나운서가 날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일교차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이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감기 환자도 상당히 많은데 이 겨울이 되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사진은 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담아봤습니다. 네, 첫 사진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을에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이렇게 껍질을 벗겨 있는 걸 보니까 곶감을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23일 충북 영동군 영동읍 화신리의 한 곶감 건조장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감 주산지 중 하나인 충북 영동에서 이 곶감을 말리는 작업이 한창인 모습을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이날은 24절기 가운데 18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상강이었습니다. 곧 겨울에 접어드는 만큼 추수를 마무리하고 겨울맞이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도 합니다.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는 시기여서 감 재배 농가들도 이쯤 되면 이 곶감을 깎아서 이렇게 말리기 시작합니다. 껍질을 얇게 벗겨 이 가을 바람에 말린 감들이 한 달 뒤에는 달고 쫄깃쫄깃한 곶감이 되는 겁니다. 네, 충북 영동이 전국 감 생산량의 7%를 차지하는 주산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경북 상주와 경남 산청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감 산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7,000톤이 넘는 감이 생산돼 이 중에서 3,400톤가량이 곶감으로 말려진다고 하는데 이 탈해에 내걸린 감은 한 달 지나면 반건시, 이보다 보름가량 더 말리면 건시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딱딱하고 쫄깃한 건시가 인기였는데 요즘은 말랑말랑한 반건시 소비가 훨씬 많아졌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 건조보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조기를 이용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겨울철 별미 곶감 생산,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5차 북남 순회상봉과 회담이라고 쓰여져 있고 여기 조선우표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이루어지고 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표가 발행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단부에 보시면 이 북한의 영문명도 적혀 있고요. 지난 2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입니다. 북한이 올해 세 차례에 걸친 이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해 이 새 우표들을 발행했습니다. 그중 하나인 개별 우표 한 종의 모습을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념 우표의 종류는 묶음전지 한 종, 개별 우표 2종, 소형 전지 한 종 등 총 4종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라는 글자로 형상화한 한반도 지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라는 노래 가사를 반영한 독특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해서 새 우표를 발행했는데 또 눈에 띄는 것이 모든 우표에 이렇게 독도를 버젓이 이렇게 새겼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독도에 대해서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이 개별 우표 2종 중 하나에는 이 5월 26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두 번째 회담이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글씨와 함께 이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기가 표기됐습니다. 또 제5차 북남 순회상봉과 회담이라는 글자가 쓰인 소형전지 우표에는 이 중심에 평양 공동선언이 반영됐고 이 옆으로 백두산과 한반도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묶음전지 우표에는 김 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 방명록에 남긴 친필 필적이 포함됐고 이 양 옆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이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라는 글자와 함께 이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기념식수를 한 소나무와 그 표식비가 한반도 지도와 함께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그리고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된 이 다음 사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표정이 굉장히 좀 무거워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굳은 표정으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국회의 동의 없이 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직후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서를 제거했습니다. 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평양 공동선언에는 남북 군사 공동위 가동과 연내 철도와 도로 착공식 등 지난 4월에 발표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문 대통령이 야권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알면서도 이렇게 비준을 강행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출산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 출생 신고를 먼저 해버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보수 야권의 반대로 인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할 경우 야권의 반발이 더 격화할 것이 분명한 정국이었습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를 실행한 이유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일각에서는 평양 공동선언을 먼저 비준한 것은 판문점 선언 비준이 지연 또는 불발될 것에 대비하고 이산가족 사업 등 중대한 재정 부담이 없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해 나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평양 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 이 두 가지 사안들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무엇보다 남북 간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할 경우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이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에 대해서 보수 야권의 반발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초헌법적 결정이라면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태극기를 이렇게 손에 들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네. 일단 여기가 어딘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김나연 아나운서가 아까 팁을 살짝 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지난 22일 우리 국토의 막내 이 독도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 네, 제가 아까 좀 팁을 좀 드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이 독도를 방문한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독도 방문을 한 것은 지난 2016년 8월 국회 독도 방문단 소속 의원 10명이 독도를 찾은 이래 2년여 만입니다. 국정감사 현장 시찰 명목이었지만 모처럼 하나가 된 이 여야 의원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확인하는 것이 독도 방문의 진짜 목적이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일본 외무성은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본 측의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올해 초에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 독도 방문을 추진했는데 일본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이게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가운데 그 정신과 동떨어진 일이 일어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에 항의하는 익숙한 장면을 또 한 번 연출한 건데요. 네. 이 여야 의원들은 독도에 도착하자마자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목에는 독도 사랑 목도리를 두른 채 독도 곳곳을 둘러보면서 경비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한국령이라고 쓰인 표석 앞에서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합창했고 또 일본을 향해 아베 총리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외치기도 했다는 후문입니다. 네, 국회의원들의 방문은 특히 독도에 주소지를 두고 살면서 평생 독도 지킴이로 살았던 김성도 씨가 얼마 전 별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독도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영토임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정말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PC방 살인 사건의 피해자죠. 김성수가 이렇게 지난주에 실명인과 모든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촬영했습니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수, 이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서 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흉악범의 모습을 공개할 때 모자라든지 마스크를 씌우거나 이 점퍼를 머리에 덮어 얼굴을 가려주곤 했는데 이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초상권 침해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잔혹한 범행 내용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물론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김 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경찰이 김 씨의 사진을 언론에다 따로 배포를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 김 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이처럼 그대로 맨 얼굴이 나오도록 공개하겠다.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죠. 네, 앞서서 여론이 들끓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딱 드러났던 일이 바로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글을 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 사진을 통해서 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화면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해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참여 인원을 보니까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 보시면 숫자가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100만이라는 숫자를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네,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사진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모습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10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모습입니다. 이 청원인은 해당 글을 통해 언제까지 우울증과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7일 이 게시물이 올라온 지 불과 엿새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를 기록하게 됐고 청원 마감일인 다음 달 16일이죠. 이날까지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인원이 청원에 참여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게 100만 명이 넘었었는데 사실 이 이전까지만 해도 올해 7월에 마감했던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과 난민 신청 허가 폐지와 개헌에 관련된 청원이 71만 4천여 명 정도를 기록해서 그게 일단은 최고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그 기록을 또 깬 거네요. 최근 들어서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면은 별별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마감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도 61만 5천여 명의 인원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김성수가 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인의 형량을 낮춰주는 이른바 심신미약 감경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감형을 받는 사례가 그동안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피의자 김성수에게 2차례 상해 전과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진 피의자 김성수는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감정유치 제도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속도로 일제 음주 운전 단속 중이라고 쓰여져 있고 여기 또 경찰차도 준비돼 있고요. 이 사진은 2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경찰이 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관내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31곳에서 이 경찰관 300여 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펼쳤습니다.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45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심야에 불과 2시간 동안 진행된 것인데 이렇게 많은 음주운전자가 적발됨에 따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무모한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문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실수로 여기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고 여기에 이제 법무장관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아직 그걸 크게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광고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적발된 45명 중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 16명이나 됐다고 하고요. 면허 정지인 0.05% 이상은 26명, 그리고 체열 요구는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가 18명으로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성별로는 남성이 45명 중에 42명,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2차례 적발될 경우 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운전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재범률이 44.7%에 달하는 만큼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될 경우 음주운전 적발자 10명 중 최소 4명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셈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서 법정형이 낮다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는데요. 경찰은 법정형 상향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다리인 거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길이의 이 최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긴 다리가 만들어진 건가요? 이미 보도를 통해 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장관이에요. 이 사진은 22일 촬영한 사진인데요. 세계 최장 해상대교인 강주하오 대교의 개통식을 하루 앞두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모습입니다. 6차선, 총 연장 55km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보다 20배나 긴 강주하오 대교, 22.9km의 교량 구간, 그리고 6.7km의 해저터널 구간, 터널 양쪽에는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듯이 인공섬이 있고요. 출입경 시설까지 이렇게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양쪽의 교량 구간과 이 가운데 해저터널 구간은 해상에 건설된 2개의 인공섬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체 구조물 공사에만 무려 40만 톤의 어마어마한 양의 철강이 사용됐다고 하고요. 이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의 40여 배에 해당하는 무게라고 합니다. 예전 중국 최초의 다리가 옛 소련의 원조와 기술 지원을 받아 완성됐던 것을 비춰볼 때 가히 중국의 토목굴기다 이렇게 일컬을 수 있을 만한 대형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어떤 일을 터뜨리거나 중국의 굉장히 큰 장관을 볼 때마다 대륙의 스케일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것 또한 정말 이 대륙의 스케일이 만만치 않다는 걸 딱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9년 12월에 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9월 교량 구조물 공사를 끝낸 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해저 터널 공정까지 마무리 지었다고 하는데요. 강력한 태풍 그리고 규모 8.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120년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전체 건설비가 890억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또 이 다리의 건설로 홍콩과 중국 본토의 지리적, 경제적 통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홍콩이 중국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하는 속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주아우 대교 개통식에 참석해 중국의 국력을 과시했는데요. 이는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 11월인데요. 남은 10월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